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 이게 진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키워나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중요하다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자존감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데, 자존감이 뭔지 이런 정의에 대한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예. 그러면 자율성으로 돌아가서 나는 내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장난감을 친구 걸 좀 뺏었어요. 3살 때. 3살 정도 애들 많이 뺐잖아요. 때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한 우리가 훈육을 하고 갈등을 하지만 그 자체로 내가 그렇게 친구를 때리고 물건을 빼앗는 그 행동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냐,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은 느끼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 아동기까지 적용된 내용은 아니고 유아기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모두에게, 성인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지금 뭐 제가 예시를 뭐 이렇게 뺐고 이렇게 이런 걸로 예시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생각해도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나 자신이 싫다라든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그럴까, 어떤 나를 비난하는 마음은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느끼지 않게 하는 양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 뭐냐? 너 있는 그대로 너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너는 사랑받아서 마땅한 아이다. 너 있는 그대로 굉장히 소중하고 괜찮은 아이야 라는 거를 우리가 말로 어렵게 얘기하는 얘기 아니야. 자존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사랑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나는 나는 내 여자친구가 키도 한 165 넘고 직업도 좋고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괜찮은 여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냐? 그럼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은 뭐냐? 내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자꾸 이게 시선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냥 예뻐서, 그냥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감탄해주고 그런 표현을 해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빠져있네. 나 자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네. 이거를 우리 부모님이 느껴요. 느끼는데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은 채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걸 잊은 채로 지금 이 순간 내 아이와 있는 시간의 표현을 놓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아줄 거라고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자아 존중감의 이제 줄임말이잖아요. 아이가 자아를 그러면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랑 나랑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다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울을 보고도 난지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이제 분리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확인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그 시기 때부터 다 내가 해보고 싶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그러면 자아가 분리되기 이전에 엄마가 맨날 우울하고 나를 보면서 웃어주지 않으면 나도 항상 그럼 기분이 안 좋고 그냥 같이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된 다음에 엄마가 나를 보면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뿌듯함도 느끼면서 긍정적인 자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이제 더 많아질 때는 나는 이런 걸 못하는 나이고 자꾸 남들에게 방해하는 그런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런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을 순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사람인데 우리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근데 그 긍정적인 것이 아이가 뭔가를 잘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도 그냥 오줌 눌 때 이럴 때 그냥 야 너는 시소리도 이렇게 귀엽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은 땀 냄새도 좋아. 그냥 이런 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사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애정 표현. 그러니까 너는 네가 울든, 때가 심하든, 예민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하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내가 너무 즐겁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말이나 글로 해서 표현하는 것보다, 또 느껴지게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항상 나한테 연애 편지를 쓰는 것보다 그냥 함께 있을 때 맨날 웃고 있는다든지, 내가 뭐만 하면 즐거워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요즘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게끔 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아이가 나는 자아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냥 너무 당연하게끔 느껴지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작은 표현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이 아이들도 그 시기마다 과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훈육을 하고 또는 엄마가 훈육을 잘 못해서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지 않게 만들고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나를 생각할 때 그 청소년기 아이들이 긍정적인 단어들과 경험들이 많아야 된다. 그럼 이걸 누가 넣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넣어주는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난 소중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네. 이런 표현들이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우리 책에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 7대3으로 얘기하는데 70%는 이런 존재 자체로 소중함을 표현해 주는 거, 나머지 30은 뭐냐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 그럼 이것에 대한 반대는 뭔가요? 아이가 이미 가지고 태어나 있는 기질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그럼 넌 존재 자체로 소중해. 너 있는 그대로 소중해. 반대되는 게 너의 있는 그 기질, 난 너무 그게 너무 싫어. 난 그게 너무 불편해. 바꿔.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잘하게끔 하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반대로 가는 거겠죠.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한다면 하고 나는 좀 어떤 상황에서 난 아무튼 내가 좋아. 나 꽤 괜찮아. 나에게는 항상 그때마다 이유가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결국에는 타인을 이해하는 이타적인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거는 그 예전에 인스타 라이브였나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정서 조절에 대해서 유머하고도,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유머가 뭐겠어요? 표현이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유머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정서 조절과 관련해서 그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서 발달 단계도 마찬가지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런 개념화를 한 다음에 타인에 대한 감정도 이해하게 되고 조절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부분, 제가 이제 이전에 난 소중한 존재하는 아이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거라면 난 할 수 있어 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우리 아이가 행복이라는 거는 언제 많이 웃는가? 무엇을 할 때 몰입하는가? 집중하는가? 어떤 이야기의 주제를 자주 하는가? 이런 것들도 해당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실제로 러브마스터 과정이나 이렇게 그 자존감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강점을 파악해서 이제 적는 활동들을 하고 이것을 칭찬의 말로 바꾸는 이제 그런 수업들을 하거든요. 그때 줄줄줄줄 막 정말 그 코칭할 때도 저희가 강점을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뭐 칸이 모자랄 정도로 적어주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반면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거의 없어요. 또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채우는 게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관찰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찰부터 시작해야 돼요. 꼭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 집중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관찰들을 우리가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도 하고, 젤리를 좋아한다, 젤리 먹을 때 좋아한다, 그럼 젤리를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젤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인 거고, 아이가 몰입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은 뭐 높은 것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에 대해서 민감하다든지, 이런 특성들, 기질적인 특성들을 좀 잘 발견해서 노래를 좋아한다든지, 잘 웃는다, 인사를 잘한다, 또는 그런 신중한 것들도 아이의 강점이 될 수 있죠. 뭔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 존재 자체로 너는 굉장히 소중한 아이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의 영상이었는데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또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 이렇게 예쁜 아이를,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건강하게만 커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은 여전한데, 예, 처음과 달리 불안한 마음에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까봐, 미래에 어떻게 될까봐, 친구 관계가 안 좋을까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의 아이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을 자꾸 주게 되고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러브마스터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수업 때 과제들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 거예요. 화날 때마다. 아이와 훈육하고 내가 좀 힘들고 이럴 때마다. 근데 그게 이 책에도 아마 소개가 제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잘 보이는 곳에 휴대폰에도 해놓고 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하면서 수시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부모님이 느끼는 것도 아이에게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주는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 안정적인 애착이 가깝도록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나중에 우리 5년 뒤, 10년 뒤, 20년, 30년 뒤에도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애정 표현을 했던 게 너무 잘했다, 뿌듯하다 이렇게 되는 게 저의 어떤 바람이에요. 네.